원기업 다니는 짱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7급 공무원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거죠? 지만 4학년 초반에 합격을 해서 사실 네. 왜 3개월 만에 그만두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공무원 그만두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대학원에 뜻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학부 기간 동안 전공 공부 같은 거에도 좀 열심히 하기도 했고 이제 단순히 학점을 채우기 위함보다는 좀 더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좀 재미를 느꼈던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라기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자라고 공무원을 그만둘 때 생각을 했었고 사실 물론 대학원을 진학을 했지만 그 과정 중에 이제 사실 취업 준비도 같이 했었고 병행해서 이제 뭐 그랬었죠. 아까 석사 졸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박사는 왜 도유성 학문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왜 박사는 안 하신 거죠? 우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저는 이제 석사까지만 지원을 했던 이유가 사실 어려서부터 이제 습관이라고 해야겠죠. 어려서부터 어떤 딱 한 가지에만 뭔가 집중해서 그거에만 파고 뭐 그리고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사실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겸허한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보다는 그쵸. 제너럴리스트였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사보다는 석사학위를 통해서 그냥 뭐 이런 과제도 이런 연구적 과제도 하고 뭐 나의 논문도 준비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거기서 경험해서 오는 뭔가 그런 기술적인 거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습득하고 싶었기 때문에 석사를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석사를 지원하는 과정 동안에서도 사실 박사는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박사를 좋은 성과로 끝내기 위해서는 논문을 쓰는 걸 좋아해야 되고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뭔가 남들은 하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개척하는 것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분야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석사로 끝내고 취업을 택했었죠. 대학원 어쨌든 석사하면 2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공무원 그만둔 거 후회한 적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어, 이렇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 실험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가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래도 공무원이 안정된 삶이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불안정된 삶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삶도 아니고 내가 설계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더 그때가 안정된 삶이 그래도 좀 더 좋았었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업무고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회한 적은 없다. 100% 후회한 적은 없고 이제 그 일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제 물론 그 자리 그 직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7급 공무원이 사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 7급 공무원이야 하면은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친구분들이나 뭐 다른 동료분들이 봤을 잘 때는 됐네. 와 오라고 볼 수 진짜 진짜 똑똑한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아들 대학원생이야 하면은 사실은 대학원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한테 타인들이 이제 힘들겠다 좀 더 아들이 그냥 취업해도 괜찮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직위의 차이라고 했었겠죠. 위치의 차이, 나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사실 후회감은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졸업을 하고 내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었죠.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1초 만에 말한 거 보니까 참 진실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석사 취업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석사 취업이 학사 취업이랑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우선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목표에 따라 다를 텐데 내가 연구 개발을 가겠다. 연구 개발 측에만 R&D를 가겠다. R&D에만 올인을 하겠다라는 그 길과
다른 분야도 내가 해보겠다. 예를 들면 뭐 생산 관리일 수도 있고 생산 기술 쪽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그냥 이 석사 연구한 거에서 벗어나서 뭐 경영 그쪽 구매팀 이쪽으로도 사실 지원을 한다라면은 사실 그 두 가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연구 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들 이제 석사 학위 보유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학사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어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석사학위자는 박사학위자의 서브 역할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뽑을 때 이 사람이 가능성만 있다면은 그냥 뽑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이제 물론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되게 연구 주제, 뭐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석사학위자분들이 많이들 신경을 쓰시긴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보다는 큰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배터리 분야도 되게 많잖아요. 배터리도 뭐 양극, 음극, 전해질, 첨가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뭐 배터리에도 뭐 센서, 제어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그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비주류의 연구를 했더라도 배터리를 했다라고 사실 석사학위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쵸. 면접을 가서 어느 정도 내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충분히 사실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도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생산 관리나 생산 기술 뭐 다른 분야에도 사실은 다 지원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사실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비슷한 의견인 게, 사실 석사 취업이라는 게 R&D로 가려면 메리트 있는데, 굳이 R&D를 가더라도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메리트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비슷한 의견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과 취업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기 취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소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죠? 우선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사실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회사에 진짜 이름을 들어본 회사에는 사실 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사실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글자 수를 좀 잘 이용하는, 글자 수에 잘 채우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 예를 들면 장단점, 뭐 입사 후 포부 이런 주제에 관련돼서 천자 이내로 적으시오, 이런 사실 그런 예시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는데 천자를 적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불필요한 내용 빼고 겹치는 내용 빼고 좀 이상한 어구 빼고 커팅하니까 500자밖에 안 남는. 사실상 그러면은 나는 천자를 썼지만 500자에 쓴 내용이랑 차이가 없는 거겠죠. 사실 그런 점에서 내가 좀 자소서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걸로도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500자로 냈어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사실 천자로 해서 내긴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더 자기소개서를 좀 더 잘, 컴팩트해지는 거지. 또 좀 더 좋은 자기소개를 썼다 생각하고, 실제로도 이제 9월에 썼던 회사들보다는 10월에 썼던 회사에서 사실 서류 합격률이 좀 더 높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이게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거는 이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썼던 걸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 개선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쓰면 쓸수록 무조건 좋아지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인적성은 어땠나요? 잘했을 것 같은데. 시급 공무원을 준비할 때 사실 피셋을 거의 2달 동안 하루 종일 피셋만 진짜 주구장창 팔 정도로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맞아.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오는 조금 이점들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사실 피셋이 거의 뭐 인적성의 거의 최고 난이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거를 2달 동안 거의 올인했던 사람이라면은 사실 나머지는 살짝 그 문제 유형 달라지는 그렇죠. 거, 그 스킬적인 것만. 그러면 그 피셋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피셋은
이제 저는 기출문제만 진짜 풀었어요. 피셋 기출문제랑 이제 민간 경력자라고 국가 공채 중에서 경력 채용이 있는 거기서 보는 따로 이제 피셋과 유사한 그런 시험이 있는데 민경채인가 뭐게 맞아요. 맞죠. 민경채라고 하죠. 민경채라고 하고 피셋보단 난이도가 좀 더 낮은 민경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두 가지만 거의 한 8개년치 정도를 이제 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문제를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 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 이거를 계속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 했었고 그 과정이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따로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한 거는 사실 없었고 이분이 뭐 아까 뭐 두세 달 이렇게 올인했다고 했는데 그냥 뭐 운빨로 두세 달만 했는 게 아니라 원래 공부를 잘 했어요.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지 그냥 아무나 두세 달 만에 하면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뭐 술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술 한잔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원래 학점 높았는데 마지막에 던져서 그쵸. 사실 아까 뭐 학점이 3점 중반이라 했는데 마지막 1년 때 이제 그 거의 공무원 합격 거의 해놓고 그때 이제 던져서 지금 4점 중반이지 원래대로 페이스로 갔으면은 저희 4.4 참고로 저희 4.3 만점이었거든요. 4.3 만점에 4점을 넘을 학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합격하고 이제 던져서 3점 중반이고 그런 거지. 그리고 4.4 만점에 3점 중후반이면은 나쁜 학점도 아니고요. 네. 참고로 지금 옆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살짝 기다리고 있거든요. 같은 취준생입니다. 네, 취준생인데 지금 네 다음에 저희도 저분도 인터뷰 할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학고 받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그 인터뷰를 제가 할 거니까. 그 5년 뒤에 네. 기다려주세요. 취업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취업하고 나면 이제 인터뷰 해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1년 안에 돌아옵니다. I'll be back. 그러면은 자 면접은 어땠나요? 면접은 뭐 지금 몇 군데 보셨을 건데. 저 다대다 면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좀 더 많진 않지만 좀 분석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게 저는 땡땡땡땡 회사 땡땡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대부분 그렇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저는 무슨 형인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시작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패러다임이 다 이런 건가 보다 하고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만약 내가 면접관이라면 좀 식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5대5 면접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다가 다 똑같이 시작을 하면은 과연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딴 거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좀 더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좀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자라는 거였고 나의 능력보다는 나의 인성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쪽을 어필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어떻게 보면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니까 약간 사실 면접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시작 자체를 내가 땡땡 회사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보다는 우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귀중한 시간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자기소개를 시작했던 사실 그 부분이 좀 더 임팩트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합격한 회사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5대5 면접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4번이었고 앞에 1, 2, 3번 분이 다 똑같이 저는 땡땡 회사에 땡땡 직무로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앞에 면접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눈을 보면서 이제 들어봐 주셨고 어떤 분은 이력서 같은 걸 본다든지 아니 어떤 분은 그냥 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든지 하고 있었는데 딱 네 번째 제 차례가 돼서 우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5분이 사실 진짜 실제로 5분이
딱 저를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조금 내가 평타만 치면 붙을 수도 있겠다. 성공했다. 이제 내 전략이 먹혔다. 이게 생각보다 이 한 줄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조금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유튜버는 사실은 조그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써먹으시면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따라가되 나만의 어떤 차별점을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되게 생각입니다. 자기 소개가 정말 중요한데 거기서 어떻게 차별점을 두냐, 이게 사실 모든 취준생들의 고민이죠. 그래서 고민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무리수를 두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무리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너무 차별성을 두고 맞아요. 싶어서 무리수를 두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말 뭐 아니면 도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정도 이제 살짝의 그 슬라이트한 그런 변화,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반복되면은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합니다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면접관이 뭐 코멘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얘기를 해준다거나 할 때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좋았어?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소한 것들의 차이가 결과론적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면접자들을, 그러니까 모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차이가 아니라 다들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차이에서 누가 조금 더 성의를 보이냐, 누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느냐,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뛰어난 사람은 있어요. 이만큼 뛰어난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그 사람들 무조건 합격이고 나머지 합격권에서 경쟁하는 게 나머지 4, 5명이란 말이죠. 그럼 그 4, 5명 중에 자기가 얼마나 조금 더 노력한 성의를 보이냐, 자기가 좀 더 얼마나 그거를 차별해서 그거를 보여주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정말 그쵸. 결과에서 큰 차이, 누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뭐 큰 차이겠어 하지만 그런 게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요거는 이제 나머지 뭐 넘어가도 되겠죠? 네, 된것 같아요. 용우 씨가 많이 기다린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취준하고 대학 준비하면서 저기 문 좀 닫아주시죠. 소리 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곡에 있습니다. 여러분,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네요. 폭포수는 아니고, 문 닫아라고. 지금 폭포수는 아니고 이슬방울.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거는 편집해야 되는데. 저 물 소리 내려가면 아시죠? 짜증나네 저거. 문 닫. 이거 인터뷰 안 했잖아. 이거 끊으면 되잖아. 이거. 편집하기 얼마나 귀찮은데. 실수로 넣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식구모를 이제 신고 먹어가지고. 무슨 소린데? 남자의 힘. 아니 이슬입니다. 문 이슬. 이거 걸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파트 넘어와서 자, 취준생 분들에게 혹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거기가, 내가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자기는 학점을 잘 관리했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선 회사 분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회사의 니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떤 사업을 요즘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근에 진행한 사업,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원한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석유화학 회사인데, 사실 근 1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물리막 쪽인데, 저는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보다는 새롭게 시작한 물리막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적었었고, 면접 때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질문을 받았을 정도로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성공한 사업보다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혹은 앞으로 진행을 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 보였었다라고
이제 저는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만약 취준생이라면은 전공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자기소개서, 인적성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회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변해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 앞으로 아니면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 그런 변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취업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게, 사실 기업 분석을 취준을 준비한다 보면 누구나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자세하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 몇 번 해보면서 뭐 그 사업 뭐 하고 뭐 매출 얼마고 뭐 그런 거 그냥 보는 게 다란 말이에요. 솔직히 재무제표 보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 정말 크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정말 면접과 자소서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테고,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다루겠다고 했는데 까먹고 제가 사실 안 다뤘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기억나면 무조건 제가 다음 조만간에 이 영상 기업 분석하는 방법 꼭 제가 그 툴과 함께 제가 진짜 한번 다루겠습니다. 거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말씀하신 것 중 또 하나가 학점, 뭐 그다음 자소서, 인적성, 이거 정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게 기본이 됐으니까 면접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정말 정답인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말이. 물론 저는 이제 연구개발 직무에 보통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회사의 사업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생산기술이나 뭐 생산관리 또는 이제 뭐 품질 관리 이런 거에서는, 이런 직무에서는 사실 좀 더 내가 목적 같은 게, 회사에 지원할 때 목적 같은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어떤 회사를 이해하고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본인이 요거는 내가 대학생 취준생 시절에 되게 아쉬웠다, 못해서 아쉬웠다, 혹은 내가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일단 동아리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축구 동아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축구라는 스포츠는 이미 그 전부터 사실 관심이 많던 분야고, 이미 그 전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해오던 그런 스포츠였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가 좋기 때문에 축구 동아리를 지원을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관심이 없던 분야, 뭐 음악이라든지 악기, 밴드 이런 거에 좀 더 도전을 해서 새로운 걸 했었으면. 새로운 걸 해서 만약 지금 이 시기가 됐다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악기 하나 정도는 열심히 다루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남들보다 좀 더 이쁘고 멋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던가, 이런 그때 가지지 못했던 기술들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친한 친구들의 이제 다양성도 좀 더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축구를 계속 하던 친구들은 사실 비슷한 성향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고, 만약 다른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했었다면 다른 성향의 친구들도 알아가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니까, 대학교 때 동아리라는 게 사실 자기가 잘하던 것을 하면은 계속 잘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뭘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대학교 때 동아리라는 거는 새로운 걸 시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모두가 별로 모를 때 그냥 진짜 가볍게 해서 친구, 지인, 선배, 후배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말 학원을 공짜로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그게 참 진짜, 저도 이거 말하고 난 이거 듣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야구를 물론 되게 좋아했고 하는 거는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 한 것도 맞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돼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니까 맞아. 사실은 힘들지.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돈도 내가 지불을 따로 해야 되고, 맞아. 시간이나 여자친구를 만날 거를 그 시간을 내가 뭐 새로운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써야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죠. 혹시나 뭐 지금 대학생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자기가 잘하는 것도 해도 좋지만 새로운 것 도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취미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취미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취미로 만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앞으로의 계획 혹은 커리어 플랜 같은 게 이제 있을까요? 우선 저는 뭐 회사에 가봐야 알겠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사실 이제 곧 그만둘 예정이고 다른 석유화학 회사 연구직으로 입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회사를 가서 뭐 일단 열심히 하고 근데 기회가 된다면 뭐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박사학위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모르죠. 미래는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그러면은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누구나 알겠지만 회사를 한 군데만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군데를 합격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회사를 선택하는 게 무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인 거에 돈과 워라밸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본인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 아까 뭐 말씀하신 공무원 선택 전으로 그럼 돌아갈게요. 그럼 공무원 선택 전으로 돌아가서, 그럼 본인이 공무원을 다시 지원을 하실 겁니까? 일단 지원을 해놓고 다른 걸 지원을 또 하겠죠. 그때처럼 놀지 않고. 그 시즌에 이제 네. 공무원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것도 지금 취준할 때처럼 여러 개를 그쵸. 지원하겠다.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에 그 공무원을 준비를 했던 계기 자체가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이제 내가 임용이 되기까지. 그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죠. 많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학생이고 내가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연구실 인턴을 하면서 연구에 대해서도 좀 더 내가 깊은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은 저는 놀았죠. 그냥 너 당연하지. 누구나 아니, 그렇겠지만 당연히 놀았죠. 25살에 7급 공무원이 합격을 해놓으면은 누가 안 놀겠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자, 그러면은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때 7급 공무원 3개월 생활해봤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몇 개월 다녔고, 어쨌든 또 다른 회사를 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공무원을 그만둘 겁니까? 그 시기가 아니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또 좀 왜냐면 다닐 수 있고. 부모님이나 여러 친구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왜 그만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만두는 시기가 늦춰지는 시기는 있었겠지만 그때와 지금과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거는 언젠가는 내가 그만둘 것 같다 라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때 다녔었더라도 만약 내가 결혼을 일찍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한번 그만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가정이 있으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짜면 화이팅!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즐거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빨리 해줘.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자, 빨리 손 다 내밀어주세요. 여기 지금 총 3명 있거든요. 구독.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공기업다니까만 안녕히 계세요. 뿅.